여기로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? 네, 편해서요.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. 뭐 이렇게 다른 분들 뭐 자꾸 이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. 무조건 약간 쉬워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신경 쓰이는 게 많네. 제일 궁금한 게 네. 뭐 국정원 인사가 어떻게 찾아가 무슨 말을 했나 약간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노무현 대통령님 일주기 추도식 때 그 전후로 해서 방송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분들인데 뭐 가볍게 뭐 술이나 한잔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. 그래서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고요. 특별한 얘기 없었고 그냥 얘기하고 뭐 어떠냐 그러고 뭐 편하게 지내자 술 한잔 합시다 그러고 뭐 서로 이야기하고 통성명하고 그 정도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좀 저도 친해졌다고 생각했고 그쪽 분도 친해졌다고 이렇게 느낄 정도의 아주 가벼운 그래 만나서 가볍게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일주기 추도식에 또 가냐 그래서 갑니다 그랬더니 웬만하면 명계남 문성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면 좋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가면 좋겠다 이제 뭐 제동 씨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냐 방송도 해야 되고 뭐 진짜 즐거운 거 웃음을 좀 드려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얘기 할 거면 나하고 지금 더 이상 만날 필요 없다 이런 관계도 가질 필요가 없고 술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 할 거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나는 간다 그랬더니 그러냐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 VIP께서 걱정을 하신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 몰라요 그래서 VIP께서 걱정을 하신다 그러길래 제가 생각하는 VIP는 술집에 자주 오시는 분인가 무시하게 자주 오시는 분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래서 VIP께 말씀드려라 제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난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런 충고는 사실은 그때 당시 주위에서도 다 할 때거든요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근데 간다 난 가겠다 거기 안 가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살 수 있냐 간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나는 간다 그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협박이나 강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제 주위의 지인들이 이런 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쪼잔하고 찌질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 찌질하고 쪼잔한 얘기 가지고 내가 어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고 아버님이 아시겠지만 이 무지갯빛 이불 깔고 잘 자요 정말 잘 자요 물론 수면제를 조금씩 먹기는 합니다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좀 쪼잔해요 제가 그건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미안함이 있고요 첫 번째 미안함은 뭐냐면 저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. 밥샵 정도 되는 사람을 어린아이가 가서 이렇게 툭 치거나 또는 장정이 가서 이렇게 툭 장난으로 치는 걸 그걸 폭력이라고 하지는 않아요. 네. 힘의 문제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굉장한 무술 유단자가 힘이 없는 약자를 상대로 고의를 가지고 톡톡톡톡 따기를 이렇게 때려놓고 나는 장난이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. 그건 안 되거든요. 이 무거운 무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. 제가 이런 거 가지고 탄압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던 건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커요. 실제로 그분들에게 가해졌던 것이 탄압이고 압박이고 협박이라는 거죠. 두 번째는 제가 좀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솔직한 심정이니까 두 번째 미안한 분들은 실제로 군사 독재 시절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거나 투옥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속으로 아이 뭐 저 새끼 저렇게
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 좀 오바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죠. 이건 그냥 저한테 드는 생각이니까. 그런데 이제 뭐 신문에 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무슨 큰 피해자처럼 이게 비춰지는 거 이게 부담스럽고, 그다음에 국정원보다 더 강력하게 만류를 했던 건 사실은 저희 어머니예요.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가지 마라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마음에 큰 갈등을 일으켰지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려거든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엄마 나는 엄마를 밟을 수도 없고 그런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모양인데 그런 대사 안 했으면 좋겠다.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. 뭐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대사 굉장히 드라마죠. 이거 영화 지금 그 실생활에서 나올 수 없는 대사거든요. 어떻게 엄마를 밟아요? 못 밟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 개인적으로 그냥 거창한 뭐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쪽팔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때. 그래서 그걸 뭐 협박이나 회유 뭐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협박이었던 회유였던 어쨌든 실패하셨다. 나는 갔으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원 만나서 얘기했던 거랑 이번에는 문건이 나왔잖아요. 아니, 김제동 이렇게 박혀있는 그걸 딱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? 요거 이제 감이 이렇게 와요. 요거 일면이구나. 큰일 났다 요거. 요거 일면이다 요거. 내란 및 외환 또는 방화 또는 그 인명을 살상하는 중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않고 일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. 섬찟하죠. 섬찟한데 그런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. 사실은 협박이나 외압을 받거나 이렇게 겁나는 게 아니고 이거 또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. 그 사람들이 저를 딱 쳐다보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움츠러드는 얘기를 팍 깨워서 얘기를 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. 무서운 게 뭐냐면 내용이 없어요.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.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사찰을 했으면 빨리 가라. 그럼 좋겠다. 그리고 내가 털건 털고 가겠다.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할게. 내가 잘못했다 할 거예요. 내가 잘못했다 할 거고 여자하고 사진 찍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달라. 내가 섹시해질 수 있는 저로의 찬스다. 저는 민정 씨하고는 연애할 수 있지만 민정 수석하고는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. 없다고요. 나는 이런 일마저 이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코미디로밖에 못 받는 거예요. 코미디로 받아야 되고. 암묵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불안, 꼭 사찰 이런 탓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.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. 알아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. 혼자서 온갖 검열을 해보게 되잖아요. 자기 검열. 네, 혼자서 온갖 검열을 해보게 돼요. 나는 좌파인가? 우파인가? 나는 빨갱이인가? 거기 좌파 연예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당신들이 말하는 도대체 좌파 연예인 기준은 도대체 뭔가? 그 자체가 사실 심각한 검열이에요. 인간을 어떻게 좌우로 나눠요? 인간을 어떻게? 친구끼리 또는 뭐 너는 좌냐 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서로 물어볼 수 있죠. 하나 어떤 힘을 가진 기관이 너는 좌냐 너는 우냐라고 물어보는 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잣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저는 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보내도, 저는 우입니다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좌냐 우냐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로 사람들은 좌든 우든 자기를 검열하게 돼 있어요. 이미. 그러니 그거
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. 좌파 연예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좌파 연예인, 우파 연예인은 어디 있으며 그 추운 겨울에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몰지 마라 최소한. 그럼 좌다 그러지 않습니까? 빨갱이다. 애들이 차별 없이 밥 주자. 등록금 비싸다 그래. 이게 과연 좌나 우로 나눠질 수 있는 개념이 있냐는 거죠. 천안함에서 순국한 그 해군 장병들을 뭐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. 통탄하고 비탄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게.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냐. 그 질문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미치지. 다 미치지. 당연히 가슴 아프고 당연히 힘든 일. 인간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느껴야 될 감정들에 대해서 묻지 마라. 슬프다. 대신 그렇게 죄 없는 장병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부하들 그 희생 위해서 승진하는 건 문제 있지 않냐. 이게 군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는 겁니다. 그건 군에 대한 신뢰죠 오히려. 와서 분명히 웃었을 거예요. 아니 와서 분명히 웃었을 거라고요. 그래 표 끊어서 오지 않았겠어요? 비밀 표 끊어서 왔으면 그만 거지 뭐 어찌됐든 간에. 그러니까 본인들도 웃었을 거예요. 그러면서 그 통상적인 정보 업무를 하실 거 아니에요. 뭐 어디든 보고를 하면 자 채증을 해갔다 그럼 채증해갔을 거 아니에요. 그냥 보면 되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. 제가 이런 거 가지고 탄압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던 건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커요. 실제로 그분들에게 가해졌던 것이 탄압이고 압박이고 협박이라는 거죠. 전 괜찮다 이겁니다 지금. 그리고 오히려 저는 역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솔직히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예요?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 잡아가서 3일 동안 어디 쓱 잡아가면 난리 나요. 쓱 들어와도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근데 그럴 힘조차 없었던 사람들한테 만약에 똑같이 가서 국정원 직원인데 웬만하면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그건 똑같은 행위지만 그 사람들이 심각한 폭력이죠. 그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에요.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,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? 제가 적어도 묻고자 하는 부분은 김종익 씨나 여러분들 그분들에 관해서는 그분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건 뭐 제목도 잡았어요. 기독교인 김재동이 바라본 사찰에 대한 공식 입장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찰이라는 거는 제가 갔다 와서 압니다. 제가 5일 정도 그 깨달음의 장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. 수련 사찰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게 그 사찰의 핵심이에요. 그래서 이건 지금 사찰의 기본 핵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. 남을 들여다보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. 자신을 들여다보고 지금 현재 사찰이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. 그런 겁니다. 그리고 문건에 그렇게 제 이름 적어놔 주셔서 일면에 내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생 참 험하게 살게 생겼습니다. 가명 이런 거 모릅니까? 자기들끼리 보면 김땡땡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됩니까? 가지고 있는 걸 있으면 빨리 줘요. 불안해 죽겠으니까. 없으면 발표를 하시라고요. 없으면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해봐도 큰 흠결이 없는 남자이다. 그럼 제가 얼마나 지금 연예계가 편해지겠습니까?
웬만한 결혼 정보회사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나이나 외모 빼고는 큰 흠결은 없다. 그렇게 발표를 해줘요. 퉁칩시다. 만약에 사찰을 했더라도 네, 고발 고소 이런 거 안 할게. 서로 퉁치자니까요.